부동산 경매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경매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권리 분석과 배당 순서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경매 투자에서 배당으로 인해 물어줘야 하는 돈이 생길 수도 있고 명도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매 공부를 하면서 목적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투자를 해서 돈을 벌기 위함이지 자격증을 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매 공부는 투자에 필요한 만큼만 하면 됩니다. 경매는 이론보다 경험이 더 중요한 투자 시장입니다. 그럼 내 소중한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배당 순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배당이라는 것은 낙찰금을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경매 투자를 하면서 이 배당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배당으로 인해 낙찰자가 생각지도 못한 돈을 추가로 물어주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어줄 돈이 없다고 생각하고 낙찰을 받았다가 배당 순서 때문에 돈이 더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배당 공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깊게 파고들 필요는 없고 투자를 위한 용도로만 보면 됩니다. 또한 배당 공부는 나중에 돈을 받아야 하는 점유자에게 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명도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어떤 상황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내가 혹은 지인이 경매를 당할 수도 있고 반대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배당 공부를 해놓으면 이런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 절차는 상식으로 알아두셔야 합니다. 배당은 앞서 낙찰금으로 채권자에게 돈을 나눠주는 것이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기준으로 나눠주는가입니다. 이 기준은 우선 변제권이라는 절대 기준이기 때문에 무조건 1등이 배당금을 다 받은 다음에 2등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앞순위가 먼저 배당금을 받고 난 후 돈이 남아 있어야 다음 순위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배당 순서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순서는 암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나 필요할 때마다 보면서 체크하시면 저절로 외워질 것입니다. 배당 순서 1위는 경매 비용입니다. 경매를 신청하는 사람이 경매 실행 비용을 냅니다. 채권자가 돈을 받을 권리가 있으니 우선 비용을 내고 신청을 합니다. 경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 및 현장 방문에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보통 100에서 500만 원 정도의 비용인데 채권자 입장에서는 받을 돈도 못 받고 있는 와중에 불합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낙찰 후에 배당에서 경매 비용을 가장 1순위로 돌려줍니다. 또한 이렇게 우선적으로 챙겨줘야 부담 없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배당 순서 2위, 필요비와 유익비입니다. 필요비는 필요한 돈, 그리고 유익비는 필요하지 않지만 유익한 돈을 뜻합니다. 이 돈을 경매에서 우선적으로 챙겨주는 것입니다. 배당 순서는 먼저 배당을 해주지 않으면 억울한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시면 필요비는 예를 들어 세입자가 보일러가 고장나서 집주인에게 고쳐달라고 했으나 안 고쳐줘서 어쩔 수 없이 본인 돈으로 수리를 했다면 법원에서 정말 필요한 비용으로 보고 2등으로 챙겨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익비는 세입자가 우풍이 너무 심해서 샤시를 500만원 주고 새로 했다면 그 집의 가치는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이 비용을 유익한 비용으로 보고 2등으로 배당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입자는 채권자나 채무자가 아닌 제3자로서
필요비와 유익비를 배당받는 것입니다. 상가 인테리어는 임차인이 돈을 벌기 위함이기 때문에 필요비와 유익비에서 제외됩니다. 필요비와 유익비는 순위가 높아서 범위를 좁게 해서 인정해주고 경매투자 실무에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특수임금 채권, 재보상금 등 배당 순서 3위입니다. 실제로 경매투자 실무에서 많이 접하는 내용이고 거의 1위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유는 1등은 당연한 경매 비용이고 2등은 실제로 거의 없고 이 3위는 현실에서 많이 발생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소액 임차인들은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세입자의 소중하고 전 재산일 수도 있는 보증금이 날아가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은 보증금을 다 돌려주는 것은 아니고 지역마다 그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입찰자는 이 금액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배당이 우선적으로 되기 때문에 잘못 알고 낙찰받으면 낙찰자가 물어줘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경락장금 대출을 받을 때 방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이 높은 배당 순위에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제외하고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출이 많아도 전세와 달리 월세입자가 잘 들어올 수 있는 이유도 이 최우선 변제금이 있기 때문에 월세입자들이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월급을 못 받았다면 사장의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을 때 그 월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의 월급, 3년분의 퇴직금만 특수한 경우로 보고 높은 배당 순위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유는 3개월 정도 월급을 못 받으면 이미 생활이 어려워졌을 것이라고 보고 우선적으로 배당을 해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로 산업재해보상금 같은 경우는 현재 생활에 당장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높은 배당 순위를 가지게 됩니다. 배당 순위 4위는 당해세입니다. 해석하면 당해세는 당연히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 당해세는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이 속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를 상속받았는데 상속세를 안 내고 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순서로 따지면 대출보다 상속세가 먼저입니다. 따라서 그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면 상속세가 배당을 우선적으로 받습니다.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지방세, 국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상속세 등을 체크하기 위해서입니다. 배당 순서 5위는 우선 변제권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확정일자가 있는 임차 보증금입니다. 부동산을 조금만 공부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배당 순서가 높고 경매로 넘어가도 임차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근저당, 가등기, 전세권, 임차권 등이 모두 이 배당 순위에 속합니다. 그러면 이 같은 배당 순위 안에서는 서로 어떤 것이 먼저일까요? 이것은 바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같은 배당 순위 안에서 날짜를 가지고 배당 순위를 다투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경매에서 말하는 권리 분석입니다. 배당 순위 6위는 일반 임금 채권입니다. 이전에 나왔던 3순위 특수임금 채권과 구별하시면 됩니다. 월급이 1년 밀렸는데 3개월은 높은 순위로 우선 배당하고
나머지 월급은 순위가 뒤로 밀리게 됩니다. 이때 이 나머지 월급에 해당되는 금액이 일반 임금 채권입니다. 배당 순위가 낮아서 안타깝게도 나머지 월급을 떼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3개월 이상 월급이 밀린다면 그 이상 기간의 월급은 못 받을 확률이 높으므로 잘 판단하시고 회사를 다니셔야 하겠습니다. 배당순위 7위는 조세채권입니다. 4순위인 당해세 이외의 우선 변제권이 아닌 후순위 채권을 뜻합니다. 그래도 돈이 남아있다면 배당순위 8위인 공과금으로 넘어갑니다. 국민연금, 건보료, 산업재해보험료 등 이에 속합니다. 이런 공과금들이 밀리게 되면 국가에서 미리 가압류를 걸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4순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 미납된 것들은 가압류가 아직 안 되어 있어서 후순위인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당순위 마지막 9위는 일반 채권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채권입니다. 배당에서 제일 후순위이기 때문에 거의 못 받을 확률이 높고 일반적인 차용증, 거래 확인서 등인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거나 거래 시에는 집을 담보로 근저당을 잡는 것이 그나마 가장 현명한 판단입니다. 또한 전세입자가 확정일자를 안 받아 놓으면 전세보증금은 마지막 순위인 여기에 속합니다. 일반 채권끼리는 이 안에서 순위를 다투기 힘들어 서로 n분의 1로 배당을 해주고 배당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상으로 배당 순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경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물어줘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무서운 존재입니다. 대항력이 있다면 법으로 낙찰자는 그 부동산의 계약을 승계하게 되고 책임이 전가됩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을 잘 하셔야겠죠? 실제 누가 얼마를 정확히 받아가는지는 배당 순서 리스트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만 알아도 경매 투자는 가능합니다. 배당 순서를 공부하는 이유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나 금액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투자자는 배당을 하는 법원의 판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배당을 직접 하는 판사까지는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투자자 관점에서 보았을 때 배당 순서에서 주의해야 하는 경우를 다시 한 번 더 체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선순위 임차인과 임금채권, 선순위 임차인과 당해세. 이 경우는 배당 순서에 의해 임금채권 혹은 당해세가 먼저 배당을 받아가면 선순위 임차인의 배당금이 부족하여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경매 입찰 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조사가 완벽하게 된다면 오히려 투자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배당 순위 9가지를 기억하시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당 순서에 따라 낙찰자가 인수할 수도 있는 돈이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2. 배당 순서는 우선순위가 돈을 다 받아야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3. 특히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과 임금채권 인수 가능성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4. 확정일자를 가지고 보증금의 배당 순서를 정합니다. 5. 임차인의 보증금을 물어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6. 일반 채권은 거의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